안녕하세요. 2학기 때 사회봉사 과목을 지도하게 될 박기영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물론 실습은 여러분 현장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강의를 4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회봉사의 철학과 필요성 및 기능을 이해하고 대학 사회봉사의 개념과 특징 및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수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 1주차에는 이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인데 3주차에는 그 봉사활동 실습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이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의 강의,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5주차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없고 실습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봉사활동 실습 일지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직접 이제 출석을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에 의하면 1학기처럼 이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이 봉사 활동 했던 것,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한 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날짜를 보면 화요일은 5월 5일, 수요일 학생은 5월 6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실습이 원래는 24시간인데 16시간으로 8시간을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16시간의 절반인 8시간 정도 한 것에 대한 봉사활동 실습 일지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실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주차 되게 되면 화요일은 12월 1일이고 수요일은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인증서, 실습 일지, 소감문, 이 3가지를 제출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 제출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제출을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주 더 여유를 주어서 15주차에 제출을 하면 이제 모든 그 사회봉사 실습이 맞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업 오리엔테이션인데, 먼저 이 강의 PPT 및 동영상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이 계획서, 실습일지, 소감문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제출하는 봉사활동 계획서는 사이버 캠퍼스에 파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8주차에 확인하는 봉사활동 실습 일지도 역시 사캠에 파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에 제출하는 이 3가지도 역시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듣자마자 모바일 어플에서 여러분들이 퀴즈 3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결 기준은 강의 날짜에 강의를 듣고 퀴즈 3개를 풀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3개 다 틀리면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강의가 4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 그 결석 처리되면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석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일주일 내로 A4 용지 1페이지 정도 소감문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봉사 실습의 소감.
이거는 이제 작년에 24시간 이제 소감문을 썼던 사람들의 일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알게 됐고 실습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다. 이런 학생도 있고, 또 봉사활동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뭔가를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셀프 이스팀이 좀 높아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했지만 뜻밖에도 매우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 만안경찰서에서 이제 시민경찰 24시간짜리를 저하고 학생들이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건데요. 자, 내가 봉사를 하지만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기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어렵게만 생각됐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사실 24시간을 여러분 이제 16시간으로 코로나 때문에 줄여주기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24시간을 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심지어 48시간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보람이 돼서 아예 그냥 기말까지 하는 그런 학생들도 몇몇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실습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공통된 것인데요. 의외로 봉사 신청 경쟁률이 높아서 원하는 시간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를 조금 빨리 써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뭐 그냥 한 달 뒤에 코로나 좀 지난 다음에 중간고사 지나고 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한 다음에 인증서를 올려주면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리미리 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12월 첫째 주에 했다. 그러면 그거 인증서 올려주는데 한 주 이상, 때로는 뭐 2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14주차, 최소한 15주차에 제출해야 되는 그 시간을 오버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11월 말로 여러분들의 그 봉사활동 실습을 마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봉사활동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하던 그 시간을 3분의 1을 줄여서 16시간으로 이제 줄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16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확대해 주는 것은 과거에는 이 1365하고 VMS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 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단체라 할지라도 직인이 있는 그런 단체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16시간 중에서 8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교양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시간을 실습을 하고 강의 4시간을 들으면 패스가 됩니다. P가 뜹니다. 패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수를 하지 못하면 NP, 난패스라고 해가지고 F가 되겠습니다. F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강을 해야 되게 되는죠. 자, 그래서 패스가 되지 않으면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작년에 보면 중도 포기율이 한 30%, 금년 1학기도 역시 이 정도는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학생들이 F를 20%, 30%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나중에 몰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게 안 돼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월부터 반드시 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16시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이었는데 16시간으로 줄였고, 봉사활동 인정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학기 전 방학 중, 그러니까 7월과 8월 중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실습을 한 실적이 있다면 그 중에 8시간을 인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VMS 1365에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린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제 수시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VMS나 1365에 들어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봉사할 곳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단톡방은 이제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4교시다 그러면 성결 사봉화 4교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수요일 날 5교시다 그러면 성결 사봉수 5교시 해서 여러분이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린 단톡방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65 확인서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페이지, 뒷페이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MS라고 있는데요. VMS도 역시 이제 좀 양식은 다르지만 VMS는 인증서라고 얘기를 하고 1365는 확인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1365하고 VMS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동을 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VMS에 가입돼 있고 어떤 곳은 1365에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연동시켜 놓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한 곳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연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VMS 것은 VMS 따로 뽑아야 되고 1365는 1365에서 또 따로 뽑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365와 VMS가 연동되도록 그 홈페이지에 보면 연동시키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봉사활동 계획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양식, 봉사활동 계획서고, 이거는 봉사활동 실습 일지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빨간 란이 이제 있으면 이 계획대로 쓰고, 그날 봉사활동했던 소감을 3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한 줄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받아서 그때그때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오늘이 첫 주차잖아요. 그럼 3주차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 2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헌혈은 그냥 헌혈할 예정으로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VMS 1365 자원봉사센터 홈피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 인근 복지센터의 경우 VMS 1365 발급 인증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회당 최소 2시간에서 8시간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가서 10시간을 하겠다. 10시간은 본인이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나 혹은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이곳에 반드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사실 맘만 먹으면요, 어떤 학생은 뭐 20분, 길면 30분 정도면 16시간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3주차 제출해야 되는데 4주차가 되어도 제출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출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습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3주차까지 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감문 양식. 이런 양식도 역시 사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감문은 뭐냐면 16시간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이 소감문을 실습일지 쓰듯이, 내가 실습을 5군데 갔다 그러면 실습일지를 그 5군데 간 데를 써야 돼요. 근데 소감문을 5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소감문은 그 실습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종합 소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증사진을 2개를 부착하면 됩니다. 사진은 A4 용지에 첨부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한 곳에서만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도 2장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관 봉사활동 시에는 그 사진을 찍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주별 수업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 실습일지 미제출 시 실습 시간이 2시간이 추가돼서 1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8주차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것을 사캠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강의를 간단하게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와 자원봉사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본인이 스스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사회봉사는 뭐냐? 이것은 스스로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의 의지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서 자원봉사 활동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학교 이 과목이 사회봉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봉사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보람이 돼. 나중에는 뭐예요? 안 시켜도 해. 그걸 이제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사회봉사보다는 높은 수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봉사인가 자원봉사인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에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채워야 된다. 뭘까요? 사회봉사죠. 회사에 입사하는데 헌혈 경력이 필요하다. 사회봉사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장애인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자원봉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보면 모범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누가 시켜서 할까요? 네,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로 나온 벌금을 봉사활동으로 뭐 한 40시간, 100시간 이런 거 하죠. 이건 뭘까요? 사회봉사.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365 VMS는 어떤 사이트일까요? 이거는 자원봉사입니다. 자, 자원봉사, 사회봉사 이 두 가지를 사실 요즘에는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봉사, 자원봉사의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기관, 공공기관 봉사활동,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이런데, 그 다음에 사회공익봉사활동,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가정복지활동,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없이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봉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 열정을 내 선택에 의해서 행하는 겁니다.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선택이 아니다. 시작 단계에서보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의 발휘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인데도 이타성. 그렇죠? 이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니까 이타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타성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동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타성의 발휘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타적인 동기가 더 크지요. 이기적인 동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되지만 나중에는 뭐 어떤 직장을 잡을 때 그동안 사회봉사,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사용한다면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거죠. 네. 이타성이 있지만 완전히 이타적인 거라기보다도 이기적인 동기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보수성입니다.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돈과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활동 경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할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면서 또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일당 얼마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뭐냐면 뭐 숙식비, 교통비,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어떤 유니폼,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한 8시간 정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내 돈으로 밥을 사 먹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식사비 정도는 이제 밥을 먹여주죠. 그럼 밥 먹는 거는 어떻게? 그것도 일단 뭔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받는 거는 이제 보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봉사를 지금 한 학기 하는데, 한 학기 해봐야 뭐 4개월인데, 사실 자원봉사의 진정성은 뭐냐면 일회성 활동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6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혈 2번 하면 4시간씩 2번 하면 8시간 주거든요. 나머지 8시간은 뭐예요? 하루 그냥 풀로 8시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자원봉사의 어떤 보람을 느끼려면 뭐 2시간씩 8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영국과 미국 주 1회 자원봉사자가 5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0% 내외다. 자, 교육성. 자원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아무나 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약간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겠다. 일단 민주성.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 절차,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봉사니까 이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어디서 어떤 활동을 몇 시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성이에요.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동료에 대한 또 존중, 즉 기관에 대한 존중 및 이해가 필요하다. 자, 자원봉사의 효과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강인데 외국의 자원봉사. 이 외국의 자원봉사는 이 영국과 미국, 일본의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제는 여러분 자원봉사 계획서를 반드시 이번 주에 써서 다음 주에 올려도 되고 최소한 3주 차까지는 사캠에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린 단톡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 사교시다. 그러면 성결 사봉화 사교시 하면 열린 단톡방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돼요. 수요일 날 7교시다. 그러면 성결 사봉 수 7교시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통해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단톡방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봉사 강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